그 전에 앞서 우리 웜업 타임, 잠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패러다임에 대한 특성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사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단순히 마음의 준비 차원입니다. 여기 전혀 연관성 없이 보이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빨리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저기 경품 준비하셨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네. 네, 모두 옛날 겁니다. 뭐 초등학교 가니까 검은색.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연상됩니까? 네. 저기 과기원 이런 데 갔더니 교수님들 탄소 소재, 탄소 예, 예. 어쨌든 공통점은 한벌 간 것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겸허하게 한번 받아들여 봅니다. 이 시절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예측하신 분? 연탄 시절에 도시가스, 셀폰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힘들죠? 사실 저는 연탄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도시가스를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뭐 배가 뭐가 타고 들어와서 방 안에서 뭐 집에서 뭐 밥을 해 먹더라. 상상이 안 됐어요. 당시에는 설명을 들어도. 셀폰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에 저는 좀 운 좋게 빨리 보게 되었는데 다른 IT 전공 선배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뭐 통화 기능만 되면 되지 하면서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정말 이 패러다임 전환은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연탄 설레 가시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안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과거 사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쪽의 종사자들은 어떤 변화의 기류를 느끼고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피땀 흘리면서.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런 노력들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가격 경쟁력 높여보자. 어렵다. 합심 전략, 일치 단결, 성능 향상해보자. 구조 조정해보자. 투명 경영, 계열사 정립, 공적 자금 지원까지도 해보자. 한들 되겠습니까? 도트 프린트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도트 프린트기 열심히 만들고 세계 최고의 스피드, 저소음 뭐 이렇게 자랑하다가 잉크젯 보고 잉크젯 쓰기 위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 공적 자금도 지원해보자 한들 못 이긴다 이거죠. 그죠? 셀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려운 어떤 변화가 닥치면 이러한 노력들을 하더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실패해 왔는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미안한 말씀이지만 누구나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 변화 싫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득권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정합니다. 내게 나! 제가 도트 프린트기를 10년간 개발해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려놨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네? 버리자. 과연 쉽게 될까요? 안 되죠. 셀폰도 마찬가지고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도 있고. 공감하십니까? 자, 제가 슬라이드 한 50여 페이지 준비했는데요. 모두 공감해 주셔야 제가 넘길 것이고요. 네, 마지막 종료되는 순간 오늘 이제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해는 IMD 국제경영개발원 스위스에서 늘 해마다 5월 말에 발표하는데 연락을 했더니 발표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오늘은 발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8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2008년도에 31위에서 작년에는 29위까지 뭐 스핏합니다. 교육 분야 2008년 35위에서 쭉 가다가 한번 반짝합니다. 뭐 29위, 31위, 25위 했다가 지금은 33위. 자, 객관적인 어떤 지표입니다. 뭐 한국 보니까 여러 항목 많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이 수준입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불을 지폈던 국가경쟁보고서 2009년 그 표를 하나 봤는데요. 교육 선진국들은 정말 스터디 스마트하게 하는데 한국은 스터디 하드, 무조건 열심히 하더라. 즉 1인당 공부 시간, 한국 학생들은 평균 9시간, 핀란드는 4시간 반 정도.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 OECD 국가가 30개국입니다. 지금 33개국입니까? 그 당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에서 몇 번째. 핀란드는 1위였습니다. 우리 무진장 노력하는데 스터디 하드로 스마트를 이길 수 없겠더라. 이 객관적 지표 몇 가지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올해 말고요. 내년 예측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교육 분야가 탑 10 안에 들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교수님 계십니까? 주식 시세라면 내년에는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보합입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스템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21세기 지식 정보 기반의 뭔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현 시스템 가지고는 뭔가 변화와 극복하기 힘들겠다. 공감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오셨죠? 도시락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믿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대부분 IT 관련 교수님들입니까? 저 역시 이제 베이스는 IT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IT 정책 진화 과정 잘 아시겠네요. 1996년도에 정부와 촉진기본법에서 한참 PC를 보고받은 시절이 있었죠. 정부의 격차도 줄이자, 빈부 격차 줄이자, PC를 막 기관에 보고받은 시절. 후반대 와서 사이버 코리아 기억나시죠? 광 케이블 깔고 사이버 코리아.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면서 이 코리아 비전 기억이 나실 겁니다. TV 광고도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유코리아. 잠시 주춤하더니 2010년, 2009년 말부터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수입 보급되면서 스마트 장비들이 보급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스마트 코리아, 물론 말은 잘 붙였어요.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가를 건설하자 해서 스마트 코리아 정책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따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사이버 코리아에 코리아가 딱 뗍니다. 사이버 러닝 들어보셨나요? 뭔가 사이버 러닝. 자, 그다음 이 코리아 이러닝, 유 코리아 아직도 유 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 들어보셨죠? 어떤 교육 프로세스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어떤 장비 IT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름만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러닝, 유러닝 2000년 초반에 PDA 기억나시죠? 모바일 러닝, IPTV가 등장하고 T러닝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IT 트렌드에만 따라가지고 이름만 붙여왔어요. 어떤 교육 프로세스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 물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뭔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교수법이 테크놀로지를 이끌어야 한다. 즉 먼저 교육 프로세스가 어떤 미래 교육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 프로세스가 바로 쓰고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최신 기술, 어떤 매체들이 검토되어서 적용되고 몇 년 지나면은 박물관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교체되고 늘 바뀌잖아요, 기술은. 따라서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무작정 따라오기 바빴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테크놀로지의 S커브 이론이죠. 모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잘 아시겠네요. 여기서는 메인프레임이 1946년 ENIAC이라는 메인프레임이 세계 최초에 나왔습니까? 인정하는 저는 이제 아직도 독일기 아닌가, 그 다음에 2등이 영국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 미국 ENIAC이 이제 만들어지고 메인프레임이 쭉 처음에는 지리하게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탄력을 받습니다. 부품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제 급 탄력이 받다가 어느 순간에 항상 머뭅니다. 정점에 머물죠. 1980년 초에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누굽니까? 워즈니악이 정말 나무 상자에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때 HP사 소속이었죠. 가서 최고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묻습니다. 제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물론 칭찬받고 보너스 좀 받고 싶었겠지만은 그 전문가인 의사결정권자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과연 일반인들한테 무슨 컴퓨터가 필요하노?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대박났죠. 업그레이드해서 애플이라는
세계 최초의 PC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돼서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앞에 메인 프레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단절적인 역전이 일어나면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술이. 도트 프린트기 마찬가지로 잉크젯. 도트 프린트기 전문가가 잉크젯 처음 봤을 때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군요. 그거 가격은? A4지 한 장 찍는데 속도는? 우리보다 못해. 이러다가 그 도트 프린트기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기술이 다 이렇게 접목돼요. 그래서 이걸 sustaining 혁신, 그다음에 disrupting innovation이라 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교수법과 교육 방법은 sustain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변화가 힘들다. 지금 당장 뭔가 못해 보여도,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대두되게 되고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늘 요겁니다. 이 S커브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옛날에 메인프레임 몇십 년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 기술만 있었으면. 진공관에 나방만 제거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늘 바뀝니다. 지금 배운 전공 지식 졸업하고 나가봐야 심지어는 거의 사장 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가면. 그죠? 이런 세상에 전공 지식을 아무리 이렇게 넣어주고 보는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이 교육기관이 또 이 교육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 능력이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즉,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는 핵심 역량, 포시에서 창의성, 비판력, 협업, 의사소통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찰력, 이해력, 논리적 접근, 그리고 합리적 판단 능력도 필요하다. 블라블라블라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양입니다. 이런 교양, 기본 소양을 토대로 결국에는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고 응용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겠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제 뭐 지식 가득 넣고 나가는 그런 인재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거는 예전에 저도 처음 이 리포트를 봤을 때는 혹시나 뭐 이거 오버한 거 아닌가 했는데 저기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 학부의 그 누굽니까? 크리스텐슨 교수님 그 책을 보면은 2007년도에 당시 나온 책입니다. 지금은 미국 하이스쿨이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코스를 한 1% 정도 쓰고 있는데 19년도에는 뭐 내후년에는 한 50%, 24년도에는 한 80% 대체될 것이다, 쓸 것이다. 감이 안 와닿는데 최근에 또 미래 보고서 재작년인가 2040 나와서 봤더니 2030년쯤에는 90%는 개방형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 뭐 이런 UN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헛소리하는 그런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죠? 뭐 대부분 돌아보니까 많이 맞췄더라고요, 대부분 다. 왜 이럴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온라인 무료 강좌로 대체되고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처럼 사용될 것이다. 즉,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의하면 왜 강의가 없어지냐? 강의 파괴 왜 강의를 하지 말라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강의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말합니다. 즉, 내가 세 분반을 수업을 맡고 있다면 세 분반 들어갔을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정보 지식 전달. 그 강의는 왜 굳이 사람이 하냐 이거죠. 노동 집약적으로 할 필요 없는 얘기다 이거죠. 동영상으로 대체된다 이거죠. 세계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우수한 동영상이 아마 교과서처럼 대체되겠죠. 교과서야 뭐 수십 수백 종이 있겠지만 1, 2등만 기억나죠. 한편은 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묵 언급해 드리겠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쨌든 이 강의가 무료 온라인 코스가 많이 대체될 것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자, 그리고 미래교육 패러다임은 이렇게 전환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식상하죠. 이거 보시니까. 수동적 학생에서 능동적 학습자, 교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블라블라블라. 오늘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지만은 요거 10년, 20년,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잘 안 되니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항상 뭐 어디 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놔놓고 환경은 안 되고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그죠? 아니 한 반에 40여 명의 학생이 있다면은 선생님 한 분이라면은 극단적으로 정말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제대로 개별화 수업을 하려면은 극단적으로 수준이 서로 다른 40번의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능할 법도 아니죠, 그거는. 이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떠들고만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래요. 혹시 이러한 수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교수 중에 정말 이렇게 미래교육 패러다임 반영된 이런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단 한 타임이라도 한번 시도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된다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근 뭐 90년대 IT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교육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어떤 변화 속에 이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이 90년대부터 이제 보고서가 왕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플립드 러닝입니다. 플립드 러닝 다 들어보셨죠? 요즘 뭐 TV에서는 거꾸로 교실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플립드 러닝이 아마 최근에 많이 이제 떴는데 뭐 인버티드 러닝, 뭐 리버스 러닝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뒤집힌 교실, 뒤집힌 학습. 저는 이제 처음에 인버티드 러닝 쓰다가 이제 2012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번역을 하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여쭤보고 형세가 뒤바뀌었다 해서 역전이 좋다 해서 역전학습 모형이라고 한번 지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서울대 사범대에서는 아직 역전학습 모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립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인버티드는 적합하지 플립드는 아마 뒤집힌 학습 뭐 이것이 더 해석상 적합하겠죠. 혹시 플립드 러닝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수업 올드 모델입니다. 이쪽이 뉴 모델 플립드 러닝 수업 모델입니다. 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전통적 모델, 자 이건 교실 수업이고요. 교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예습을 합니다. 물론 안 하지만 예습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예습한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실에 오게 되면은 물론 예습을 안 해왔을 걸로 믿고 교수님께서는 열심히 강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은 지식 정보 전달이 끝나면은 학생들은 체화합니다. 무엇을 숙제하면서요.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왔는데 새로운 신모델은 이렇습니다. 이 지식 정보 전달 부분을 미리 땡겼습니다. 뭐 동영상이든 이러니 컨텐츠든 다양한 어떤 매체, 유물 등등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학습하게끔 합니다. 기존에 강의실 수업을 듣다가 졸리거나 딴 생각해버리면 영원히 놓치는데 여기서는 2번, 3번 반복해서 제가 막 들을 수 있고요. 자기 컨디션 좋을 때, 졸음이 안 올 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이제 교실 수업에 옵니다.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러면 강의 다 이렇게 지식 정보 전달을 다 돼가지고 이제 획득해서 왔는데 뭘 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혼자서 숙제하든 끙끙거리던 응용 문제를 같이 풉니다. 혼자서 아니고 동료 학생들 간에 같이 토론 협력하면서 풉니다. 많은 또 어떤 뭡니까? 이점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합니까? 제일 못 따라오는 팀이나 학생들, 학습 부진 학생 옆에서 코칭을 해줍니다. 네, 잘하는 학생들은 뭐 잘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마치면은 더 깊이 심화 과정을 스스로 체화할 수도 있고, 뭐 또 프리클래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올드 모델입니까? 뉴 모델입니까? 이렇게 대답이 약하셨네요. 유도신문 아닙니다. 올드 모델일까요? 뉴 모델일까요? 뉴 모델 맞습니까? 예. 네, 제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뉴 모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적 조건. 뉴 모델 수업 준비를 잘 했을 때, 예. 이 수업 시수 하나 욕심 나가지고 온라인 시수로 대체하려고 적당하게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학습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식 정보만 내가 전달해주고 학생들이 획득하면 끝이다 했는데 이건 학습 반쪽알입니다. 50%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학습에는 지식 정보 획득 다음에는 체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은 인클래스에서 열심히 강의해서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획득합니다. 그 다음 방과 후에 숙제를 통해서 보통 체화를 하죠. 보통 이런 수업 구조인데 플립드 러닝은 이제 바뀝니다. 자, 인클래스 오기 전에 프리클래스에서 지식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교실 수업에서 응용 문제를 같이 풀고 체화합니다.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또 시간은 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역전되었다 형사가 뒤집혔다 플립드 러닝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거꾸로 교실 역진행 학습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위키 사전에 제가 플립드 러닝 뭐 역전 학습 뭐 넣었는데 이 위키 사전이 통합시키잖아요. 근데 어디에 통합됐냐면 역진행 학습에 통합됐어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지식 획득 체화, 획득 체화. 여기서도 획득 체화, 순방향입니다. 예, 역진행은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립니다. 선진행 학습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예. 그래서 감히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계단식, 그리스 계단식 강의실부터 BC,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기에 강의식 수업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플립드 러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오늘 제가 2017년도를 요점 잡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급변화가 있고 아마 다음에는 교수님 아직도 강의하고 계세요? 교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뒤에. 예. 자,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니스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니스트는 2009년도 3월에 이제 개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e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교수님도 부족했고요. 모든 게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른 학교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 혁신이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습니다. 시간 강사도 쓸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높은 교육 비용 절감과 창의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는 파괴적 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다음 3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교육 질 향상.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교육 비용 절감. 이것도 지금 이 시대적 어떤 걸 반영해 볼 때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NCAT라는 그 교육 혁신 조직 센터가 있는데 이미 10수년 전에 엄청난 펀딩을 하면서 이 2가지 목표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지금 100수십 건의 연구 보고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질 향상 앤드 교육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많은 어떤 방법론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딩이 돈이 땅 있으면 활발히 하다가 돈 딱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지 고민하다가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 더 달았습니다. 교수 생산성 향상을 높이보자. 퍼포먼스를 좀 높이보자. 즉, 이 중에 하나, 교수님 티칭 로드도 경감시켜드리자. 혁신하자 해가지고 자꾸 희생 강조하면요. 뭐 펀딩이 있거나 뭐 인센티브 있을 때는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지속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3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론, 교수 설계를 해야만 성공인 거다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목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옛 문헌들을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한 200여 건의 논문과 그런 교육 혁신 연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단번에 요겁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교육에 DIY 방법을 적용합니다. 교육에 Do it yourself.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자 이겁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아시죠? 네.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응용 중심의 수업을 하자. 이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형태, 모형은 다 달라도 공통점은 교육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DIY 방법을 적용시켰고요. 지식 전달보다는 응용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더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런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 MIT 같은 경우에는 Technology Enabled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냥 IT Enabled,
액티브 러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IT 이런 정보 기술들을 교육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가 아닌, 즉 수동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액티브, 능동적 참여 수업으로 유도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IT가 만약에 투입된다면 교육계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만 증액되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IT 전공 교수님도 많이 계시니까 기업체에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쓸데 없이 뭐 ERP, SAP 유랑 ERP를 개발하고 이렇게 IT를 적용합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어떤 그 돈을 사회에 기부, 환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절감하죠. 그렇잖아요. 그 효율성도 높이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 한번 써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언급드리지만은 대표적인 IT 기술이 LMS입니다. 앞으로는 대학 교육 경쟁력은 또 이 강력하고 유연한 LMS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양념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매체들이겠죠. 네, 이런 IT.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방법론은 기존의 강의 계획서를 다 찢어버리자. 기존의 강의 방법까지는 안 되니까 강의 계획서를 다 없애고요. 새로 작성합니다. 플립드 러닝 기반의 교과목 재설계를 하자. 즉, 프리클래스는 무엇을 하고, 인클래스는 무엇을 하고, 포스트는 무엇을 하고, 또 각각 뭐 전략은 어떻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수업 계획서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에듀케이션 이름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파트와 액티브 러닝을 적절하게 이렇게 갖다는 얘기죠. 물론 뭐 IT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러닝이 될 것이고요. 뭐 액티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뭐 교실 수업만 하게 될 겁니다. 이를 풀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IT enabled active learning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LMS라는 플랫폼 가운데 교수자는 LMS 위에 다양한 컨텐츠도 탑재하죠. 뭐 웹에 있는 코디네이팅, 뭐 제너레이팅, 뭐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이런 LMS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팩셔널리지, 사실적인 지식은 자기 스스로 획득하고 공부합니다. 문제도 풀어보고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교수자는 온라인에서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대면 페이스 투 타임, 면대면 수업 시간에는 뭐 하느냐? 팩셔널리지가 아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수업을 합니다. 응용 수업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IT가 LMS와 또 이렇게 LMS를 통해서 이렇게 팩셔널리지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면대면 수업 시간에는 LMS보다는 또 using 리스폰스웨어 같은 게 있죠. 리스폰스웨어, 클리커, 이클리커 통해서 상호작용을 높여줍니다. 또 화면 공유기 이런 장면을 통해서 면대면 수업 시간에는 그런 매체들이 학생과 학생끼리 혹은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IT enabled active learning. 이거는 이미 1960년대에 교육학계 미국 인지과학회의이 발표된 내용이고 논문이고 책입니다. 발췌해 왔는데요. 콘 오브 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패시브 러닝 방법, 액티브 러닝 방법을 이렇게 분류로 나눴는데 특히 패시브, 주입식, 렉처, 강의식 수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2주 뒤에 한번 물어보면요. 20%밖에 기억 못 한대요. 한 학기 뒤에는 한 5%. 이 휘발성 엄청나죠. 예. 근데 아직도 대학 교육하면 강의, 휘발적인 그런 교육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다가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올리고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막 보여주니까 50% 정도 귀가더래요. 한때 시청각 교육 떴죠. 시청각 교육. 아마 교육공학도 그 전에 시청각 교육에서 이렇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분께서 토론을 많이 시키랍니다. 토론시키고 학생 입에서 뭔가 나오게 설명을 시켰더니 70%까지 기가더래요. 70%. 너가 와서 네가 직접 가르쳐봐. 네가 직접 해봐. 직접 해보게 했더니 90%까지 기가더랍니다.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로 가야 된다. 액티브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였습니다. 액티브 수업 많이 하십니까? 못하죠? 진도 나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액티브냐? 진도 나갈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도 나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토론하고 무슨 뭐 해보고 뭐 실습하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적인 지식, 정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획득해 오게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러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자 하면 또 100%만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뭐. 프리트러닝 하니까 100% 생각합니다. 사실 100% 프리트러닝 되는 과목은 몇 과목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우리도 10%, 20% 시작했어요. 그냥 교실에 제로 상태에서 학생들 오게 하지 마라. 단 10%라도 20%라도 해오게 준비해서 오게 하라. 단 20% 준비해 왔다. 20%만큼 액티브 러닝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한 거죠. 확보한 거죠. 그 안에 토론도 하고 응용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1년, 2년 우리 개교한 지 이제 10년째, 9년째 가다 보니까 10%가 20%, 30%, 50%, 어떤 건 100%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액티브 러닝. 액티브 러닝 가기 위해서는 프리트 러닝밖에 할 수 없겠구나. 단 30%라도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 와서 그 시간에 하자 이겁니다. 1960년대지만 제가 놀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글귀를 보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십니까? 교수 학습의 대왕이시죠. 공자님 말씀에 은희영망 견이역기 주의역동이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회가 있고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일맥상통하죠. 네, 이미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교수 학습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제 각 학교별로 대학들은 다 준비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프라, LMS라든지 어떤 유무선 모바일 캠퍼스 구축, 콘텐츠 구축, 자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겠고요. 2단계 교과목 재설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경북대학교에서도 교수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교수학습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교과목 재설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이걸 해봤는데요, 이 수업을. 10수년간 제 수업도 적용해보고 컨설팅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것보다는 여기 더 중요하더라고요. Continuous Improvement.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 전공자 또 경험자 교수님들 당대 맞대가지고 열정을 해도 그 수업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 몇 년간 거치면서 이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 옛날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개발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비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는 CTL은 이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프리트 러닝, 이 교수 학습을 위해서, 즉 IT enabled active learning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LMS라든지 모든 인프라와 또 교수 학습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 현황입니다. 처음에는 IT enabled active learning, 패시브한 수업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0%만 안 되게끔 시작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과목이 LMS에 오픈되면서 준비해왔고 실제로 프리트 러닝은 한 22% 정도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프리트 러닝이 아니더라도 이걸 서플리멘티드 모형이라 하거든요. 보완적 모델 해서 강의는 하지만은 어쨌든 LMS를 통해서 미리 학생들한테 준비하게끔 자료를 탑재해서 좀 보게 해오고 좀 약한 로우 레벨의 프리트 러닝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00% 하자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22% 한 130여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목 재설계는 어떤 모델이 있는가? 많은 그 보고서를 보니까 supplemented, replacement, 이건 뭐예요? blended, online, emporium,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emporium 학습 모델. 즉 강의 파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업 구조까지 파괴한 버지니아 텍의 혁신 모델이 있더군요. 우선 플립드 러닝 모델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5월 달에 사이언스지에 이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저는 사이언스지가 짝퉁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인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칼 와이만 교수님. 이분은
물리학자보다는 좀 교육혁신가로서 지금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왜 첨단 물리학을 비과학적인 강의로 가르치느냐. 강의 파괴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UBC에 계실 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약 300명에 육박하는 두 분말을 나눠놓고 실험을 합니다. 강의 경험이 많은 교수님이 한 반을 맡아가지고 파워포인트 올리고 척척 명강의를 하십니다. 아주 그 우수한 교수님. 그리고 한 반은 강의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조교를 투입합니다. 조교를 투입해가지고 플립드 러닝으로 운영합니다. 학생들한테 미리 과제를 제시하고 오게 되면 토론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이렇게 학생들 케어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물리학 성적인데요. 자, 유능한 교수님이 들어와서 명강의 하시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강의 한 반의 학생들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 것 같지만은 상위 클래스는 거의 전멸입니다. 상위 클래스는 거의 없고 중하위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조교 투입해가지고 방법론만 바꿨는데 대부분이 상위권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자, 보시라. 강의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보였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매스 엠포리엄이라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학습 시장이다 해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2013년도에 엠포리엄이 그 버지니아 텍 앞에 보면 엠포리엄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샀더라고요. 상가를 싸가지고 제일 넓은 공간에 수학 엠포리엄에 그냥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빈 공간에 한 550여 대의 컴퓨터를 두고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에 시험 치고 패스하면 끝입니다. 수학 과목 8과목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무슨 자습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뭘 혁신이라고 하느냐. 의문이 생기죠.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하나가 있는데 뭔 것 같습니까? 경품, 두 번째 경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빨간 컵. 무슨 용도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벤치마킹 하실 때도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오픈마인드로. 저는 바로 알아챘는데요. 제가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로 제가 밤클럽에 갔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갔었을 때 주문할 때 테이블 위에 뭘 올리죠? 반응이 아직 한 번도 못 가시는 분 계시거든. 오늘 3, 3, 5 모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히면은 바로 모니터 위에 이 플라스틱 얇은 어떤 그런 그 컵인데요. 바로 모니터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상주하고 있는 조교가 그 시간에 상주하고 있는 조교가 지나가다가 와서 1대1 맨투맨을 해줍니다. 교수님은 두 분이나 지정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뭐하냐니까 안 오시고 가끔 오셔가지고 뭐 질문 많대. 그래? 다음 주 매월 며칠 몇 시에 뭐 2시간 동안 세미나 한다고 광고 붙여. 가끔 한 번씩 이제 특강 한번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향상되었고 수학 성적이 17.4% 향상되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실패율도 드랍하는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 비용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 이하로 비용이 이제 떨어졌고요. 이 버지니아 텍의 엠포리엄 학습 모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강의 파괴, 수업 구조까지 파괴한 교육 혁신들이 10수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유니스트는 트래디셔널 모델,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 숙제하는 이 모델을 조금 발전시켜 처음에는 LMS 기반의 온라인 컨텐츠 좀 탑재하고 미리 준비해와라.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조교가 투입되는 레지스테이션 타임을 갖고 숙제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LMS에 탑재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맥시멈, 온라인, 오프라인 50%까지 가는 100% 플립드 러닝 수업도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플립드 러닝 하기 위해서 프리클래스에 뭔가 학습 자료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 컨텐츠를 녹화하고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녹화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구축 전략 이렇게 우리는 세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아웃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계적인 피럴슨, 와일리, 매크로일, 우리나라 또 교과서 많잖아요. 보면 굉장히 컨텐츠, 전자북, 그다음 동영상, 문제은행 잘 돼 있어요. 그거 하나 탑재해도 손색이 없어요. 물론 성의는 없겠지만, 근데 저희 교수님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씁니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두 번째,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OER 자료를 활용합니다. 오픈 에듀케이션을 리소스를 해서 공짜 교육 자료입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교육 자료인데 OCW, 유튜브 들어보셨죠? 무크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이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막 조교를 투입해서 찾기도 하고 한데요. 이런 공개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이것저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직접 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 얼굴이 탁 나와가지고 무슨 TV에 EBS 방송국에 나오듯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주로 캠타시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스크린캐스팅이 뭐냐면 모니터 화면의 내용만 녹화하는 겁니다. 목소리들하고 판사하고. 그리고 그걸 모듈별로 자릅니다. 몇 분짜리. 미국의 칸 아카데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공짜 강의가 많아요. 빌 게이츠 자녀들도 그걸 교육시켰다는데 초등학교 수학부터 대학교 강좌까지 막 엄청나게 있어요. 그럼 모듈별로 잘려져 있어요. 한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뭐 수학의 뭐 캘큘러스의 미적분의 리밋 개념 그것만 탁 이렇게. 요것만 발췌해 와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공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유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세 방식을 혼재해서 구축합니다. 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연한 LMS가 필요하겠죠. 그 LMS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화학 과목입니다. 프리클래스에서 LMS에 자료를 올리고 학생들이 이제 퀴즈도 치고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팀별로 문제를 풀고 발표하는 어떤 그런 수업 모델입니다. 200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명 가지고. 국내 최대 플립러닝일 겁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 퇴직하시고 오신 그 신국조 교수님인데요. 처음에 이제 모셨을 때 플립러닝 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걸 해가지고 안 된다, 못 하겠다. 아니 우리 친구 이랬습니다. 이제 어쨌든 설득을 해드려서 하는데 못 믿겠다. 200명 가지고 내가 강의를 일단 하고 30명짜리 부모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드리고 30명 가지고 플립러닝을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쳤더니 당연히 플립러닝 학생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갔더니 역시 이공계 전공 교수님들은 냉철하시죠. 학생 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200대 200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훨씬 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플립러닝. 수업 성적 높은 건 의미 없다. 얘들이 졸업하고 나갔을 때 완전히 그 표가 날 것이다. 나중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고 협업할 줄 알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200명 가지고 이제 하면서 프리클래스에 탑재할 컨텐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워크시트도 작성해서 이렇게 풀게 합니다. 시간도 제약을 딱 줘가지고 10분, 15분 잘라서 이렇게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플립드 클래스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라운드 테이블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반 계단식 강의실에서도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왜? 한 사람이 있고 양 사이드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토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일반 계단식 강의실에서 우려지고 교수님과 조교는 부진한 팀 주위에서 코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화면 공유기가 잘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만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화면 공유하면서 다른 학생이 또 발표도 하고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스트에서 퇴직하시고 또 모셨습니다. 석자 교수님 모셔가지고 2시간 동안 플립러닝 설명드렸더니 이상적이나 동의할 수 없다. 또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정말 200대 200 가지고 하는데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강의는 반은 해야겠다. 50% 플립러닝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번 강의하시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프리클래스도 있고요. 그랬더니 한 반은 그냥 강의만 하셨는데 강의 한 반보다도 더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 번 더 100% 플립러닝 하고 이거 반만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행히 중간 기말고사는 반만 플립러닝 한 거나 100% 한 거나 그러면서 약간의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평생 65세까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내 강의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2년 뒤인가 제가 이제 감사 메일을 받았어요. 플립러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리고 SCI급 논문을 냈습니다. 플립러닝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수업은 이렇게 이제 화면에 문제를 띄워놓고 200명을 다 이렇게 상호작용 못하니까 리스판스 웨어를 통해 가지고 정답 반응을 보고 뭐 이해도가 높으면 넘어가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뭐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이런 이제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200명 가운데 조는 학생이 한 명이 없어요. 미국 명문대 MIT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저기 한번 다 들어가서 보니까 뒤에서 뭐 문자 보내고 게임하고 엎드려 자고 잡담하고 정말 참여도가 높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학생 참여 수업을 바꾸니까.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바꾸니까 졸지를 않더라.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인 거다. 졸 시간이 없죠.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입니다. 요거는 그냥 프로그래밍만 짤 것이 아니고요. 로봇까지 조립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대학원 랩이나 아니면 동아리에서는 가능하지 수업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업 시간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플립드 러닝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프로그래밍, 뭐 로봇 조립 방법 미리 이제 프리클래스에서 다 익히고 수업 시간에는 직접 와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갑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량은 늘어납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런 플립드 러닝이 또 도움이 되더라.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저도 이공계 IT 전공이다 보니까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인문사회계통이 더 잘 되더라고요. 플립드 러닝이 자연스럽게. 문학과 창의성 읽어와 토론하자. 아주 막 잡혀 있어요. 거기는. 예술과 창의성 감상해 와서 또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럼 인문사회는 잘 되는데 이거 철학 과목입니다. 철학 과목도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는 한강 이남에 아니죠.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100%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북한에 하나 있고요. 무슨? 네, 북한에 하나 있습니다. 네. 2009년 개교하자마자 플립드 러닝 합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플립드 러닝이 토론할 때만큼은 한국어로 할 수 있도록 좀 총장님께 건의 좀 해달라. 왜 그러냐 했더니 1학년들 토론하자니까 토론도 안 되는데 한국어로도 토론 안 되는데 영어로 하자니까 아예 수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뭐 입 닫아버리고 안 되잖아요. 토론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잘 안 되죠. 우리 잠시 1분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론이 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혹시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닐까?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예. 네?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닌가? 틀리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것도 큽니다. 또 왜 그럴까요? 네?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확 와닿네요. 혹시 제 강의 들으면서 기분 안 좋으시나요? 지금 토론 잘 되고 있죠? 지금까지 교육 받으면서 주입식 교육 받다 보면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시간들이 잘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연습도 훈련도 안 돼 있고. 예. 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교육학 전공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론과 관련된 논문하고 아티클 다 찾아봅니다. 보니까 많은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토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하십니다. 필요하다.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 문화와 정서 때문에 잘 안 된다. 블라블라블라. 이 대답이 없어요. 뭐 그 와중에 뭐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토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뭐 영어 뭐 이것도 문제 있겠지만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준비를 한번 시켜보자. 철저하게 토론 준비. 그래서 이제 토론을 위한 토론식 준비를 하는 거죠. 토론 과제는 이 내용을 할 것이니까 토론 과제 내용을 미리 읽힙니다. LMS에 올려놓고 의무적으로 읽힙니다. 리딩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리클래스에서 라이팅 연습도 시킵니다. 너의 비판글을 달아라. 의무적으로 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했어요. 번호 부여하고 네 앞뒤 번호 학생들의 비판글에 대해서 또 비판글을 달아라.
그랬더니 온라인상에서 막 자기들끼리 댓글이 막 달리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와서 발표시키고 토론시키니까 떠듬떠듬거리고 토론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피드백 자료를 봤더니 영어 실력이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1학년도 하면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됐는데 한국은 더 잘 되겠죠. What is I? 나의 정체성이란 철학 과목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자동 제어 공학 개론인데요. 미국인 교수님인데 똑같은 수업입니다. 미리 프리클래스가 있고 계단식 강의에서 그냥 수업을 응용 수업을 하는 그런 똑같은 플립드 러닝인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몇 해 전에 이제 저희들이 MOOC based 플립드 러닝을 해서 프리클래스를 MOOC로 대체했어요. MOOC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다른 MOOC를 차용해서 활용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MOOC는 아시죠? 그래서 MOOC 콘텐츠를 학생이 듣고 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모델로. 자,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이 MOOC는 늘리고 늘렸잖아요. MIT, edX, 코셀라, 유다시티, 또 세계적인 그 어떤 MOOC들을 가져와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MOOC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은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현할 수 있었다. 200명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호작용이 당연히 증가했고요. 1:1 코칭 교수법을 통한 맞춤형 수업도 지원됐다. 코칭할 시간이 많아졌죠. 플립드 러닝을 바꾸면서. 모든 핵심입니다. IT enabled active learning을 구현할 수 있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계속 저희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공간이죠. 제가 한 4년 전에 기획을 해서 최근 작년 가을에 완성이 됐습니다. 엠포리움 학습실하고 비슷하죠. 제가 저기 버지니아 텍 가서 이제 와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가구도 없어가지고 금형 새로 설계하고 조립하고 금형까지 만들어서 PC를 한 100여 대 두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컴퓨터 PC 프로그래밍이라든지 PC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빈 시간에는 그냥 러닝 커먼즈로 학생들한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산에서 한 몇 해 전에 회식 간다고 횟집에서 이제 회를 먹고 있는데 버튼이 있더라고요. 소주, 맥주, 공기밥. 거기서 착안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해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질문인 학생 누르면 산업용 경광등입니다. 갖다 놓고 불이 들어오고 전광판에 위치가 뜹니다. 그러면 주어진 레시테이션 시간에 조교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한 2-5시간 와서 이제 1:1 튜터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봤습니다. 특허 준비 중입니다. MIT가 아닙니다. 저희 유니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레시테이션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교한테 튜터링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플립드 클래스룸,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MIT에서 TEAL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테이블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80인실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3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공간만 이렇게 배치해줘도 자연스럽게 투웨이가 되더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이 되더라. 한참 토론하고 있는 그런 수업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인데요. 2013년도입니다. 제가 이런 어떤 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저희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하나 연구과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화학 과목 플립드 러닝이 잘 돼 있어요. 그 LMS의 화학 콘텐츠, 그 다음에 수업을 이렇게 하는 모델이 있는데 포스텍 들어와 봐라. 포스텍 플립드 러닝 준비하지 마라. 우리 거 그대로 쓰셔도 좋다. 그래서 포스텍 학생이 프리클래스는 우리 거, 우리 LMS에 접속해서 공부하고 인클래스는 각자 따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과 조교는 우리가 한 하루 만나서 교육만 시켜드렸어요. 연수만. 플립드 러닝 수업 방법.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플립드 러닝이 전파돼 버리고 플립드 러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으로 포스텍에서 운영하게 됐어요. 저희 덕에. 지금은 막 50개씩 지금 플립드 러닝 지금 재설계하고 있다고 이제 자랑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제 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기관들 간에 공유도 할 수 있잖아요. 공유를 하게 되면 교육질도 올리고요. 방법론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게 반값 등록금 무슨 매출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부 교육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질도 올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속 제안 중입니다. 뭐 관련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MOOC로 이제 개발해보자. 지금 이제 MOOC로 개발하고 있어요. MOOC로 개발하면은 오히려 포스텍과 유니스트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세계적인 대학들도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MOOC 베이스드 플립드 러닝을 실행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MOOC 컨텐츠를 프리클래스로 활용하고 또 인클래스에서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립드 MOOC요.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MOOC 베이스, MOOC를 기반한 플립드 러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어떤 기사 인터뷰에서 딱 한마디로 했더라고요. 플립드 MOOC. 확 와닿더라고요. 그냥. 이건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오바마도 한 얘기고요. MOOC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라. 학점을 줘라. 비용을 절감하라. 플립드 MOOC. 이런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저는 또 플립드 OCW,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OCW 많으니까 플립드 OCW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OO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니까 뭐 MOOC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에는 공급자 측면과 활용자 측면인데요. 저희들은 초기부터 활용자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공급자 측면은요, MOOC를 만들어서 소위 스타급 교수님이 계시면은 만들어서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기부 차원에서 MOOC.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MOOC를 활용하겠다 이거죠. 수업에 MOOC 베이스드 플립드 러닝으로. 자, MOOC를 그냥 공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로 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커리큘럼 딱 만들자 보면은 몇 년 뒤에 바로 그 커리큘럼은 구식이 돼버릴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몇 주짜리 이런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고 스포그는 아시죠? 스포그는 이제 Small Private Open Courses라 해서 우리가 주로 씁니다. MOOC 공개용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내부용으로 우리끼리만 쓰겠다 해서 만든 MOOC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오픈해버리면 그냥 MOO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립드 러닝 또 MOOC 기반의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 제가 학교에서만 한 100여 과목 제가 컨설팅하고 했더니 다른 대학교에서도 컨설팅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N-DAI 모형이라 해가지고 에디 기반의 플립드 러닝 교수 설계 모형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좀 몇 개 대학들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교수학습센터에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문하시면 뭐 그런 도구들이라든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컨설팅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CTL에 오시면은 매년 이런 플립드 러닝 사례집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30과목. 교수님들이 이제 플립드 러닝은 이해하고 계신 분은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뭐 키워드 몇 개 가지고 돌아왔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과목당 한 페이지 정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MOOC 포럼, 플립드 러닝 포럼을 페이스북에 만들었습니다. 혹시 SNS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으시죠? 오셔서 그냥 플립드 러닝 이렇게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플립 러닝은 표기는 이제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몇 해 전에 KCTL 전국 교수학습센터 모임에 가서 그 총회에서 플립드 러닝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플립 러닝은 콩글리시입니다. 플립드 러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옛날 제가 교체를 못했네요. 어쨌든 플립드 러닝으로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보다 교수님들의 공감과 어떤 적극적인 수업 태도에 의해서 한 20분간 앞당겨서 왔습니다. 플립드 러닝. 감사합니다. 자, 시원하게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립드 러닝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빨리 끝내는지 제 사례를 말씀을 안 드렸더니 수업이 좀 가기 좀 빨라졌는데요. 제 사례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교단에 처음 쓴 게 99년도였습니다. 처음에 2년간 전문대 또 8년간 또 부산에 있는 모 4년제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IT 전공하다 보니까 게임 프로그래밍 수업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는 플래시, 인기 있던 플래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웹게임을 제작하는 과목인데 5분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야간반까지 5분만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게임 한 학기 수업을 하게 되면은 게임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냥 게임 맛배기, 그냥 주요 모듈만 개발하고 끝나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2000년 초반에 5분 반, 상상 가시죠? 일주일에 5분 반 똑같은 얘기 5번 해야 돼요. 똑같은 농담도 5번 해야 되고요. 특히 IT 전공자들은 단순 반복 작업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플립드러닝 아니 플래시를 이용한 원격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캠타시아를 제공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거 정말 왔다 싶었어요. 캠타시아라는 도구로 스크린 캐스팅, 제 강의 내용을 녹화시켰습니다. 며칠간 밤새가면서. 그리고 LMS도 없었죠.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다가 쭉 탑재해가지고 2003년 3월 첫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딜을 맺습니다. 난 매뉴얼적인 강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 동영상 강좌를 보고 와라.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느냐? 실습 과제가 나간다. 바로 실습 과제하고 완성한 학생들은 바로 퇴실해도 좋다. 수업 3시간이지만 1시간 만에 완성한 사람은 1시간 만에 퇴실해도 좋다 했더니 함성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약속을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 수업에 딱 들어갔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대부분이 안 해온 거예요. 플립드 러닝, 프리클래스에서 안 해오면 실패입니다. 안 해오면 실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플립드 러닝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프리클래스에서 반드시 해오게 하는 전략. 물론 잘 고쳐야겠지만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클래스에서는 뭐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오게 와야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고생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안 보고 온 학생들 손 들어봐라 했더니 처음에 잘 안 들죠. 안 때릴 테니까 공개해서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3분의 2 이상이 들더라고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눴어요. 해온 학생들 가로 몰아가지고 과제 시키고 안 해온 학생들 몰아가지고 시간에서 이어폰 사오든지 해댔어요. 와서 들어라. 이 방법이 미국에서 존 보만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해오니까 인플립드 방법. 와서 시킨다 이거죠. 감독아예. 저는 이제 그렇게 시켰죠. 와서 시키고 그 다음에 다해온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내보내버렸어요. 빨리.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는 학생들은 괴로워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확실하게 체크하고 시켰더니 그 다음 주에는 훨씬 더 많이 해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오랄 테스트 한 번씩 물어보고요. 20% 이상은 이래도 저래도 배째라 이제 안 됩니다. 칼 와이만 교수님 그 연구 결과도 보니까 20%는 이래도 저래도 휴강해도 잘 따라오는데 20%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이어갔는데 제가 준비한 수업보다도 한 주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정말 진도도 콩 남고 한 주가 남았고 게임 제작을 2개를 완성합니다. 그 완성도 높은 슈팅 게임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완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3년도에. 내가 명강의 한 것도 아닌데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즐거웠지만은 뒤늦게 이제 깨우치고 보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수업 방법만 바꿨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도권을 넘겼더니 제가 항상 강의 기획서는 학생 수준을 이렇게 보고 만들었는데 그 잠재 능력은 요 위에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얘가 모르니까 다른 학생이 너 이것도 몰라? 하면 가르쳐줍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생은 네가 뭘 모르지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어느 구석에서는 이걸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질은 엄청나게 성과는 컸죠. 그래서 인클래스는 이제 그 교수님들은 그냥 뒤에서 코칭만 하시고 이제 빠지라 이거죠. 마이크는 이제 학생들 넘겨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주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해줘라. 그래서 1990년대 하버드 닥터 마주르 교수님도 강의하기에 추천하신 물리학 교수님인데 피어 인스트럭션을 추천하셨어요. 그때 저도 교육공학하면서 이론 들었지만은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그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못했는데 맞더라고요. 협력학습. 학생 간의 인클래스에서 피어 인스트럭션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했더니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폭발적입니다. 매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덕을 본 거죠. 학생들도 만족해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해오다가 이제 유니스트 와서 보니까 이걸 인버티드 러닝 모델이라 한다. 열심히 인버티드 러닝 모델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초중등에서 플립드 러닝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플립드 러닝으로 이름이 바뀐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저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LMS가 있습니다. LMS에 탑재했을 때 받는지 안 받는지 퀴즈를 풀게 합니다. 퀴즈를 푸는지 안 푸는지. 그래서 80점 이상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LMS에 맡기고 노파심 많은 교수님은 그렇게 해놓고도 또 합니다. 랜덤하게 쪽지 시험 칩니다. 와서. 네. 자, 그게 로우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컨설팅하면 얘기가 되는데 가장 로우 레벨이 평가 방식이 이제 퀴즈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과제도 냅니다. 과제도 내고요. 온라인 토론도 시킵니다. 흔적이 남아야 되겠죠. 토론시켜서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위키 사전 보면 하나의 어떤 논문 형식으로 포맷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가 학습한 내용을 페이퍼로 작성해라. 페이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최고 고난이도, 불륨의 최고의 고난이도가 뭐냐면은 네가 직접 학습한 내용 가지고 응용 문제를 만들어봐라. 근데 응용 문제 보면은 딱 구력이 느껴져요. 학생이 얼만큼 공부했는지. 그러면 거기서 좋은 문제를 발췌해서 수업 시간에 또 씁니다. 교수님도 영리하시죠. 만들기보다는 학생들 잘 만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프리클래스는 그렇게 이제 해오게 하는 전략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인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가급적이면 교수님 마이크를 놓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마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응용 문제나 그 토론 토픽을 주고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수업을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그럼 나중에 따로 그 그룹별로 발표를 하게 합니까? 예, 발표도 하게 하고 피드백도 주시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컨설팅 해가지고 이제 연수해서 이제 하는데 타 대학 교수님입니다. 아니 이제 뭐 이제 두 가지 그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번 저 봐주십시오. 열심히 프리트 러닝 설명을 드렸더니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수업이 안 되더라. 정말 해보셨대요.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 영상을 던져가지고 무슨 개론 수업인데 너무 쉬워가지고 와서 토론하자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 멋쩍더라.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이렇게 했는데 멋쩍더라. 그래서 프리트 러닝 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무엇을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그런 분 많이 계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 아니요. 아까 제일 처음에 학습에는 두 단계가 있댔죠. 정보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 체화 단계가 있는데 지식 정보만 전달하면 끝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서는 응용 문제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1990년대 진짜 그 하버드 닥터 마조리 교수님이 프리트 러닝한 계기가 더 기가 찹니다. 외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가셨으니까 얼마나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어요. 물리학 강의 노트를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하면서 물리학을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님 그 유인물 수업 끝나면은 저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사해서 우리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특해서 주셨대요. 조금 뒤에는 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미리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이해하는 데 돕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줬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수업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안 와 있더래요. 며칠. 아니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황당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닥터 마조리 교수님 수업은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이 유물 그대로 판사하고 그냥 그 설명에 이게 되면 이거 이해되면 돼. 그냥. 그 맹꽁이 같은 학생들이 다른 공부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모아서 이런 딜을 맺었답니다. 좋다. 내가 미리 저 유인물 내 강의 노트를 다 줄 테니까 학습에 와라. 다 수업 시간에 와라. 대신 나는 뭐 몇십 문항에 응용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어 인스트럭션이 일어나고 이 프리클래스가 또 컴퓨터로 대체되고 하다 보니까 프리트 러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온 거죠. 예. 학생들이랑 교수들이 그 문제를 잘 만드는 게 서로를 잘 힘들어요. 예. 시간 남았는데 그 닥터 마조리 교수님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예, TA 조교가 지원되면은 훨씬 좋죠. 예, 좋은데 뭐 그런 학교 여건상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할 때는 AI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라 해가지고 그
영어 되고 그다음 그 석박사 정도 이제 시간 강사 정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조교로 뽑아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활성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조교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지금 뭐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TA 조교가 지원된다면 그 전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TA 뭐 없다 해도 뭐 안 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업무량이 10명이 감당되기 위해서 200명 이렇게 되면은 TA가 적어도 몇 명이 지켜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거 좀 필요합니다. 특히 뭐 수학에서도 뭐 이렇게 200명 이렇게 코칭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예, 적극적인 질문을 탁탁 이렇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한 그런 사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TA 그는 이제 학교 여건에 맞추겠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플립 러닝 이제 컨설팅 하다가 먼저 이제 하시겠다 해놓고 뒤에 못 하겠다고 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내일 1시간 수업 준비를 위해서 밤 새벽 3시까지 지금 4-6시간 수업 준비를 합니다. 질문이 무서워가지고요. 수업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립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인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코칭, 조교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합니다. 나는 영역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준비한 거 이것도 이제 바쁜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을 다시 또 플립 러닝 설명하면 곤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하시고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래 하시겠다고. 혹시 박찬호 투수 아시냐 했더니 잘 아신대요. 박찬호 투수의 코치가 박찬호보다 공을 잘 던져서 코치합니까? 했더니 옛날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티칭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코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어떤 뭐 방법을 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티칭이었는데, 플립 러닝 바뀔 때는 이제 더 이상 티칭이 아니고요, 코칭으로 바뀝니다. 코칭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뭐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코칭하라 했더니 수학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코칭 해봐라 했더니 못 풀고 있으니까 이것도 못 풀어 하면서 풀어줘요. 이게 코칭이 아닙니다. 어떤 뭘 모르느냐,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무엇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옆에서 이제 어드바이스 하면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칭 교수법이 앞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티칭이 아니라 이제 코칭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TA들도 뭐 정답을 딱 가르쳐주는 어떤 TA뿐만 아니고, 아니면 어느 책을 좀 참고해봐라, 몇 페이지를 봐라,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요 정도만 코칭해줘도 크거든요. 실제로 저희들 물리학 프리클래스를 구축하는데 원로 교수님께서 동영상 컨텐츠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정말 성의 있게 정말 감동입니다. 그냥 문서 관련 한 챕터당 2-3페이지씩 가이드를 개발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어느 교재를 뭐 중점적으로 보고 어느 교재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요거는 어디 페이지를 참고하고 또 퀴즈도 풀어보라는 퀴즈도 이렇게 올리고, 이런 그냥 정말 그 자상한 가이드를 올렸어요. 2-3페이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유튜브 동영상도 올리고 뭐 다른 교재도 올리고 뭐 이렇게 올렸는데, 학생들 포커스 미팅하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도움이 됐더니 했더니 그 가이드였다. 가이드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또 프리클래스 한다고 막 동영상 막 강조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간호학과 뭐 실험 실습 이런 거는 동영상이 좋아요. 유리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론적 수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굉장히 좋을 때 많아요. 심지어 수학 같은 경우, 물리 같은 경우 동영상 올리면 학생들 짜증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반 페이지 로직만 그 텍스트만 보면 이해되는데 흐름을 동영상 보려니까 다 봐야 된대. 싫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A가 이렇게 뒷받침되면 좋고요. 그리고 TA는 어쨌든 코칭 자세에서 좀 더 선배 자세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질문인데 종을 짤 때 뭐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다른 요소를 감안을 해서 종을 짜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보통 랜덤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뭐 짜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를 이제 한 번씩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드릴 말씀 너무 많습니다. 10수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어제 한두 개였습니까? 토론할 때 또 토론하면 점수 주겠다 하면요 학생들 불안해합니다. 10번 발표했는데 또 11번 발표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는 뭐지? 정말요. 그러면 몇 회 이상 토론 이제 참여하면은 그냥 뭐 만점이다. 뭐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안도감도 줘야 되고요.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고.
심지어 한국 학생들이 유인물 워크시트 나눠줘가지고 풀어라 협력해서 풀어라 하면 협력 안 합니다. 저 혼자 풀어요. 그럼 또 이제 그런 방법은 다 뺐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한 팀당 하나씩 주니까 이제 협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노하우. 또 LMS에 퀴즈 문제 올려가지고 야 톤 80점 이상 수업 들어와 하면요 3시간 뒤에 모범 답안이 돌고 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랜덤마이즈하게 내게 하고 이제 백트래킹 안 되게 또 이렇게 세팅해서 내도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또 족보가 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니까 계속 개선 작업, 지속적인 개선 작업하고 또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바꿔가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경청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딱 1시간 반 만에 이제 마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